예전에 조금 한 번 정도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를 가정해서 외야 그 자산 등 평가 차선이 조정 명세에서 심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20년도 5월 27일 전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장기 대여금이. 예, 2만 달러고 발생 당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고 전년도부터 기말 환율 평가 신고한다고 신고를 했고 전년도 기말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인데 전년도 회사 이민 평가 환율은 달러당 1,200원. 그리고 이번 연도 기말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일 전년도부터 보면 2만 달러. 아직 필기하지 말고 설명부터 들어보세요. 2만 달러에 대해서 장부상 환율은 얘는 전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그지? 전년도에는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지? 발생 당시 환율로 해가지고 달러당 1,000원 하면 2천만 원이 장부가액이고 그 다음에 기말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니까 2,200만 원이 세법상 평가액이에요. 세법이 볼 때는 장부가액 2천만 원하고 세법상 평가액 2,200만 원 비교하니까 200만 원만큼의 환산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세법은. 근데 회사는 이미 환율을 적용해서 평가를 했어요. 달러당 1,200원에. 회사는 2,400만 원을 잡은 거지. 그래서 회사 평가액이 2,400만 원 나오는데 그럼 장부가액 2천만 원하고 2,400만 원 비교하면 회사는 400만 원을 환산이익을 잡은 거야. 그럼 세무조정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회사 환산손익과 세법상 환산손익을 비교하면 회사가 환산이익을 더 많이 잡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 환산이익을 줄여줘야 되니까 무슨 불산이? 입금불산이. 입금불산이면 다른 말로 그냥 송금? 산입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지? 환산이익 가대 200만 원.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 한번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그전에도 이거 한번 제가 정리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거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정리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당년도에 봐봐. 당년도에 2만 달러에 대해서 장부상 환율은 이제 기말 매매 기준율 쓰잖아요. 기말 환율 쓰잖아요. 전년도 기말 환율, 그지? 전년도에 기말 환율을 평가했으면 장부상 환율이 기말 환율 쓴단 말이에요. 그지? 그지? 전년도 기말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니까 1,100원이니까 2,200만 원이 장부가액이 잡힌단 말이야. 근데 이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야. 세법상. 회사는 얼마로 평가했어? 2,400만 원으로 평가했잖아. 회사 장부가액은 2,400만 원인 거야, 지금. 2,200만 원은 무슨 환율로 했을 때? 기말 환율로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전년도에 기말 환율로 평가하지 않았잖아. 회사가 임의 환율로 평가했잖아.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달라진다는 거지. 세법상 장부가액은 2,200만 원이고 이번 연도 기말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죠. 그지? 그러니까 2,600만 원이 세법상 평가액이고 세법상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을 비교하면 400만 원의 환산 이익이 나온다는 거지. 세법은.
근데 이번 연도에도 또 회사가 임의환율로 평가를 했어요. 이번 연도 임의환율을 안 적었구나. 당년도 회사가 이미 평가 환율은 저도 그냥 1350원 할까? 그전에는 그냥 똑같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당년도 그냥 회사 임의 평가 환율은 1350원으로 할게 그냥. 아니 1300 그냥 회사도 그냥 기말 마감 환율을 평가했다고 할게요. 거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 당년도 회사는 기말 환율 1300원 평가. 1300원 평가를 하다. 그래서 여기 임의 환율이 아니라 회사도 기말 환율로 평가를 했다는 거지. 그럼 2,600만 원이 회사 평가액이고, 그죠? 근데 회사는 환산이익이 달라진다는 거야. 회사는 전년도에 기말환율을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지? 회사는 전년도에 1,100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얼마로 평가했어요? 그 회사는 장부가액이 얼마 잡혀 있는 거야? 2,400만 원 잡혀 있는 거야. 전년도 회사 장부가액 2,400만 원과 비교를 하면 환산이익이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야? 200만 원이 나오는 거지.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세법상 환산이익과 회사 환산이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는 전년도에 기말환율로 평가했으면 회사도 기말환율로 평가해서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전년도에 세무조정 나온 문제가 없었어. 어? 했거나 이번 연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그냥 세무조정이 나오는 문제만 나왔었다는 거지. 근데 얘는 전년도에 기말환율 평가하겠다고 신고하고 임의환율로 처리하는 바람에 세법상 장부가액과 회사의 장부가액이 지금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법상 환산이익과 회사의 환산이익이 이번 연도에 똑같은 환율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그지? 응? 세법상 환산이익과 회사의 환산이익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면 세무조정은 회사 환산이익과 세법상 환산이익을 비교하니까 회사가 세법보다 환산이익을 많이 잡았다는, 회사가 적게 잡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법대로 맞춰주려면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돼야 돼요. 입금 산입, 환산이익, 과속. 얼마지 차이가? 200만 원 차이지. 그지? 근데 전년도에 무슨 산입이 있었어? 입금 불산했었잖아.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입금 불산했다가 입금 산입이 되는 경우는 요 금액만큼 유보 감소가 나와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입금부산입은 송근산입이잖아. 그지? 응? 쉽게 얘기하면 송근산입했다가 무슨 산입이 나오면 입금산입이 나오면 요 금액 범위 내에서 무슨 감소? 유보 감소가 나오는 거야. 유보 감소. 근데 차이가 더 있었던 입금산입이 더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지금 문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문제가 좀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요거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만 수정할게. 다시 한 번만. 당년도 회사는 예, 임의 평가한율 1250원 1250원으로 했다고 할게요. 1250원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임의환율 1250원 하면 2500만 원이고 전년도 회사 장부가액 2,400만 원과 비교하면 환산이익 회사가 100만 원 잡았다는 거지. 100만 원 잡았다는 거지. 그러면 회사 환산이익하고 세포사 환산이익 비교하면 세무조정이 얼마가 나와야 돼? 300만 원의 입금산입이 나와야 되지. 그지? 근데 전년도에 입금부산했던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기 때문에 예,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유보 감소하고 그지? 나머지 환산이익 과소 100만 원은 그지? 유보 발생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문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